안녕하십니까. 포항 SNS 현대 나포스 진행자 정광일입니다. 오늘 나포스 16번째 방송은 국회 패스트트랙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님이시죠. 우리 박정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요즘 페이스북에서 밥상 시리즈로 짭짤한 인기를 얻고 있죠.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이신 우리 강영화 PC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지방방송, 서울도시 방송 나포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께 요즘 우리 박 의원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나포스 방송 좀 보십니까? 뭐 잠깐만 봤어요. 잠깐만요. 앞에만. 예. 우리 강 선배님은? 어쩌다 한 번씩 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요즘 나포스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예. 오늘 두 분의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게 좀 재밌게 어떻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 선배님, 이 발상 시리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할 거는 중에 박 위원장님 제가 하는 청소업자 시리즈 아세요? 예, 몇 번 네.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네. 뭐 밥상 시리즈하고 우리 나포스의 청소업자 시리즈 중에 누가 좀 강자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두 분 앞에 놔놓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오늘 저녁 밥은 제가 샀습니다. 네, 밥 많이 사는 분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 근래 또 우리 포항에 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이제 모 도의원 훌라 도박하고 또 포항 CEO의 식대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솔직히 식대 지출은 오늘 또 정치를 두 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는 거 갖고 이야기는 제가 뭐하고 우리 강 선배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 도의원 훌라 도박에 대한 논평 한마디 부탁드리면. 훌라가 사실은 허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한 운동인데 그게 도박으로 쓴다고 보니까 문제는 그 도의원이 훌라라고 하는 도박 굳이 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 도박이 얼마나 빠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 판돈 이야기 들어보니까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차라리 그 의원직을 좀 사퇴하고 도박에 제대로 빠지시든가. 예. 자 우리 따습니다. 박 위원장님 이번에 시민단체하고 예. 김정재 의원 사무실 방문하셔갖고 요번 훌라 도박하신 모 도의원 사퇴해라 한번 하셨는데 한 1분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경북도당 논평으로 의원직 사퇴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방의원 관리가 참 안 되는 정당이다. 예. 여천에서 그렇게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경북을 부끄럽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또 이제 김수도 의원 그런 까지 있고 예. 지방의원에 대한 엄정한 어떤 관리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예. 좀 드러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일벌백계로 좀 다스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영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사퇴하는 게 도의적인 유권자에 대한 책임, 우리 포항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패스트트랙 연동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영아 선배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패스트트랙에 본질적인 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 의원하고 그다음에 개념이죠.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에 이제 적용되는 또 의원들이 달리 있는데 그 개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2007년, 2008년이죠. 그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키코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예. 이 키코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할 위기에 처한 그런 사태였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경험으로 예. 중소기업이 이렇게 이름하여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의원이 패스트트랙이다. 의원이고 이제 금융지원 개념이죠. 개념이죠. 그럼 국회 패스트트랙은 그러면 그 이제 달리 이제 또 어떻게 적용됩니까? 국회 패스트트랙은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아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그 다수당의 그 횡포를 예. 좀 그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그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예. 그 동의를 해야만 예. 그 신속 그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 만든 제도인데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패스트트랙은 최장 그 330일인데 예. 운용 방식에 따라서 90일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연말 그 이내에 예. 연내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대표 뭐 더 제대로 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선거제 개편안이 이제 네. 처리될 수가 있죠.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예.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예. 그 집권 상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네.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네. 그 제적 3분의 네. 2가 넘지 않으면 네. 그 뭡니까 함부로 다수당의 네. 횡포를 못 부리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데 무한정 어떤 뭐 소수가 네. 좀 이렇게 하면 아무 법안도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죠. 신속 네. 의안 그러니까 네. 안건 처리 뭐 뭐 긴급 민생 신속 처리 안건 신속 처리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상임위에 네. 5분의 3, 네. 그다음에 법사위 또 5분의 3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 상정해서 또 5분의 3 그렇게 네. 해서 최장 180일, 90일, 60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장 그 330일 좀 줄이게 네. 되면 이제 최소 270일인가 거기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자 해서 그런 집권 상정하는 볼상사나운 격투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데 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전체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는 민생 긴급 민생 처리 법안인가 뭐 국익을 우선하는 법들이 계류 중이 되니까 계류가 오래되니까 이제 다시 국회 패스트트랙이라는 어떤 그런 지원 조속히 빠른 법률을 통과시키는 선진화법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 네, 내용입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박 위원장님께 그러면 밖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인 이런 우리 또 그 안에 지금 맞물려서 정치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어떤 생겨개혁법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뭐 국민이나 국가나 이런 어떤 이익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가 정치 개혁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네. 정치 개혁의 출발은 바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다.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순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네. 비례대표제는 이제 양념으로 조금 갖다 놓은 정도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선거가 네. 이제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 단순 다수 대표제인데 51%를 받으면 49%는 완전히 사표로 만들어버려. 사표, 네. 이런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는 국민의 갈등이라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네. 대표를 갖지 못하는 소수는 항상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민심을 닮은 어떤 국민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거제도, 또 이제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수 많이 좀 채택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국가는 또 이제 단순 비례대표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네. 지역구 자체가 없는 선거제도를 네. 가진 나라도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자 독식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 민심을 살필 수 없고 또 소수를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 개혁, 선거 개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방향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17대 국회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까 신한당인가 예. 30 몇 프로를 받았는데 예. 이제 정당 득표에서 예. 30 몇 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석은 가반수가 넘었죠. 예.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지난 총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총선에서도 예.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한 55%를 받았는데 예. 경북에서는 전 선거구, 예.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뭐 3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예. 25개 중에서 22개를 가져가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수 정당 내지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그 여석을 못 가져가는 식이 되는 예. 거죠. 이런 걸 계획하고자. 그럼 다시 한번 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께서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선진국 쪽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 그 나중에 이제 말꼬리를 틀었죠. 좀 불리하니까 뭐 소수 이렇게 뭐 미국 뭐 이렇게 나왔는데 OECD 국가들의 지금 현황들을 잠깐 좀 그렇죠.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이제 단순 비례대표제 아예 없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예. 이렇게 있고요. 프랑스도 단순 뭐 다수 대표제를 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좀 독특하게 결선 투표제가 또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더 이제 예. 1, 2당 예. 한 50%안 되면 1, 2당 예. 다시 선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비례대표제를 아예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동형이 아니고 예. 정당 명부만 있는 그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자그마치 24개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혼합형이라 해가지고 예. 한국처럼 이제 비례대표가 예. 지역구 이렇게 한 데가 한국, 일본, 독일 예. 이 정도 7개. 그러니까 아예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거는 영미권 아주 일부죠. 예. 그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헌법에 예. 헌법 41조에 예.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고 예.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예. 이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시민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을 공부하셨는지 뭐 그런 예. 이야기도 예. 뭐 했던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강선생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팩트를 벗어나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는 나온 거네. 그럼 80% 이상의 OECD 전 세계 이제 인류 국가들이죠. 그렇죠. 80% 이상이 지금 어쨌든 뭐 혼합형이든 단독형이든 비례대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럼 저기 우리 강 선배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뭐 각 당이라 이렇게 뭐 정의당, 민주당 이러니까 그거 하기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각 당의 어떤 덕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당이 처한 비례대표제 선거 계획에 임하는 그런 부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한테 손해예요, 사실은. 예, 처음에도 민주당은 네. 미지근했었죠. 사실은 이 말이 우리 정의당이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그죠? 지난 그 지방선거와 같은 득표를 얻는다고 했을 때 예. 민주당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TK 지역 정도예요. 오히려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도권의 그 국회의원들 몇몇을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제 30%를 이제 넘어서서 예.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이 네. 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의원들이 네. 연동형 비례대표가 없으면 예. 자칫하다가는 TK 자민련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 있다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게 수도권 의원 입장에서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 이외에 그 야삼당 같은 경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최소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는 대단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을 네. 때 거의 뭐 대다수의 그 대다수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거든요. 이건 네. 기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대통령 권력의 절반을 내려놓더라도 선거제도 계획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선거제도 계획을 통해한 것이고 사실상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끈적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최근 민주당에 예. 계속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총선이라든가 네,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의 조금 유불리 이런 걸 가지고 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까지 이제 선거제도라는 부분들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라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이 58세대든가 거기다 남성 서울에서 흔히 말해서 출세하고 예.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 서울로 예. 출세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인데 우리가 이제 국회란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야 될 가치는 청년, 소수자, 뭐 장애인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 이거를 국회라는 그 정치의 원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표되는 아까 말한 58세 남성의 또 흔히 말해 출세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의 의회 모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 또 국민의 얼굴을 닮은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어떤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저는 두 분보다는 뭐 정치적 어떤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 저는 뭐 두 분의 말씀이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어쨌든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우리 민주주의가 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배려를 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전문화된 어떤 우리 인력들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 지역 갈등 해소 뭐 이 경상권과 전라권의 어떤 성자 독시 일당 독재 독재라서 죄송합니다. 일당 독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런 비례대표의 확대에 인해서 지역의 어떤 갈등을 조금 이 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우리 경북하고 포항권을 좀 넘어오겠습니다. 뭐 요즘 정의당은 저기 경북 지지율이 경북권에도 포항이도 뭐 대충 그거는 최근에 안 봐서 안 봤어요. 잘 몰라요. 좀 올랐습니까? 뭐좀 오를 거라 기대를 해요. 네. 기대를 하고 네. 이제 뭐 지역에서 유불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뭐 청년 출신이 있어요. 뭐 한두 명, 양년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들은 정치 없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국민의 얼굴을 닮은 어떤 정치 뭐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포항으로 보면 그 포항에 최근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이상득 의원 24년 하셨고 이병석 의원 16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한 정당 내지는 한 개인이 독점적인 정치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지역에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뭐 어떤 정당 정치가 중심이 됐다면 이 독점적인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포항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옆에 계신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이 이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라도 들어가 있다면 끼리끼리 하는 정치는 불가능해지고 뭐 정치가 상당히 다양했을 텐데 24년, 16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고인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다. 뭐 이제 우리 비례대표제 확대에 따른 우리 뭐 짧게는 뭐 시민이고 도민이든 한국에서 어떤 소외계층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시민으로서 늘 어떤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제가 물은 건 사실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 선배님께는 직접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지금 우리 선거 개혁으로 인해서 그런 게 비례대표제 확대가 뭐 이제 합의를 봐서 5당 우리 저기 국회에서 합의를 봐서 이제 통과됐을 때 경북에 지금 우리 한석 덕점민주당이 비례대표 한 분 계신데 지금 내년 이제 1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몇 석 정도 지금 비례대표제를 뭐 한 몇 석에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일단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 그 내각제가 아니면 예. 연동형 비례대표가 의미 없다는 그런 이유를 하나 댔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 독일식 그 연동형 비례대표는 내각제 기준이에요. 예. 근데 이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는 초과 의원 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예.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든다. 해서 이제 준연동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뭐 12일 날 그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원내대표끼리 이제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뭐 패스트 트랙에 4개 법안을 올리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다가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예. 초과 그 의석수라고 하는 우리 이제 300석 넘으면 당장 이제 그 반발이 부딪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공조 형태는 어느 정도 뜻을 모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시한이 내일이 있거든요. 15일까지인데 예. 아마 그렇게 그 가정을 한다면 예. 우선 246석이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247. 아 진짜 247이군요. 253. 253이네요. 53대 47. 253을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25석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준연동형으로 네. 지금 현재의 그 정당 명부형 그 비례대표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거의 권역별이 되겠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요것을 합쳐서 이제 75석을 예. 대응하자 하는 예. 측면인데, 그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면서 예. 선거구가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러면 경북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네. 최대 한 2석 정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석이 늘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2석이 이제 준다고 하면 지역구가 그럼 6석까지 이제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예. 연동형 비례대표 예. 6석 중에서 이게 이제 정당 명부제로 50% 가버리면 3석 정도가 남는다고 이제 예.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기본 개념이 이러한데,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이 뭐 TK 지역에서 전혀 뭐 의석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다 가져온다는 보장이 아니거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의석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TK 지역이 만약에 지금 그 선관위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은 6개 권역인데, TK 지역에서 우리가 그 예상하는 것처럼 6개 내지 7개 그 연동형 비례와 예. 준연동형이라고 하죠. 예. 그 7개 의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4석 정도는 이제 배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3석 정도는 TK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당 독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자유한국당이 그 누려왔던 30년의 기울어진 운동장 일부라도 좀 펼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게 이걸 기초로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기대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여당이 돼서 정권을 잡았을 때 TK 지역에 필요한 어떤 예산들, 제가 이제 밥상을 펼치고 있지만 그 밥상을 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책을 위해서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걸 끌어오는데, 예. 이 TK 지역에서 우리 출신 국회의원이 예. 연동형이든 비례든 있을 때 예.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으로서 의석수가 없으니까 예. 몇 석이라도 뭐 만들어주고 예.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죠.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심판을 예. 하시다 하는 원리를 네. 지금 펴니다 항상. 예, 여기에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지난 20대 때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새누리당이 이제 53.5%, 더불어민주당 13.9%, 예. 국민의당 15.4%, 예. 정의당이 5.4%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기타 무효가 11.8%. 예. 이래서 했는데 25석 중에서 22석을 이제 새누리당이 예. 가져갔어요. 예.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의석이 조금 뭐 지역구 예. 줄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이 늘고 이렇게 했을 예. 때 3대1 그러니까 예. 3대1 정도 구조 같으면 대구 경북의 의원 정수가 네.
30명에서 31명 정도 아마 네. 될 겁니다. 거기에 네. 이제 3대1 구조 같으면 네. 그 연동형 대표 지금 그대로 한다 하면 한 8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이 네, 대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한 20% 받는다. 20% 받는다 해서 30석 정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게 의원수 이제 초과를 발생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예. 분명하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타당의 국회의원이 예. 한 4분의 1은 무조건 생긴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럼 뭐 이건 뭐 개인적 여담입니다. 또 내가 정의당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뭐 박 위원장님 내년 총선에 뭐 비례대표 이게 비례대표제가 확대됐을 때 뭐 우리 뭡니까 국회에 입성한답니까? 뭐 예를 들어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뭐 제도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또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우리 당원들의 판단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네. 있고 네. 저도 뭐 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뭐 그 좀 이야기 겸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돼요. 이야기를 뭐 우리 강 선배님 또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우리 제로 넘어가고 우리 저기 안 그래도 저기 박 위원장님 원래 연세가 말띠 말티면 50년 50, 어이 난 한참 일하실 때. 예, 나한 근데 한 저보다 한 5년 봤는데 제가 용띠인데 2살밖에 차이네. 지금 이제 뭐 도지사 나오시고 이래서 국회의원도 나오시려가 이 나포수 뭐 동네 방송인데 그 큰 매스컴 이제 공중파 MBC도 나오시고 KBS도 뭐 이렇게 나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뭐 어디든지 불러주면 항상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잘 안 불러줘요. 예. 그러니까 MBC라든가 예. 공중파는 예. 뭐 근데 불러주면 나갈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포수가 저희들 통상적인 이렇게 보면 뭐 최대가 3,500 클릭수, 최저가 한 5, 600 클릭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나포수가 우리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오시라고 이런 밴드도 많이 제가 볼 때 한 3,000분 포항 시민이 보고는 계신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한 1,300 공간 클릭수한데 물론 뭐 박 위원장님처럼 바쁘다고 1분 보고 나가보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오늘 저 베스트 트랙 지금 우리 정치 개혁 선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두 분의 어떤 아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배치님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한 2분씩 그렇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강 선배님부터. 네, 지금부터 할까요? 어쨌든 그 내일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금방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12일 날 합의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4개 법안을 올린다 그랬는데 네. 그 5.18 그 뭐 특별법인가 하는 것은 빼기로 했다고 네.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3가지예요. 어쨌든 이 3가지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예. 우리 그 여당 입장에서는 네.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입장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경북에서도 네.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리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리고 좀 그 보다 나은 정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내년 총선 때가 상당히 그 예. 설레이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 우리 민주당 그 후보들이 예.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돕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부터 하고 우리 박 위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사늘하잖아요. 네. 그 지지도가 2점 몇 프로 이런데. 근데 이제 그 국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 개혁의 첫걸음은 선거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인데 네. 달렸다고 봐도. 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선거 제도가 좀 개혁돼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얼굴을 닮은 국회 구성,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니면 소수자, 아니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 정의당 또 그런 모습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예.
또 이제 우리 이제 국회라는 것을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예. 정말로 국민을 좀 잘 모시고 예.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춰주십시오. 이제 저도 마지막 멘트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뭐 강영환 선배님은 뭐 아직 현실 정치에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니까 물론 향후에 뭐 어떤 선출 정치는 나아가실지 모르냐. 우리 박 위원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또 경북 포항 정의당 또 우리 민주 시민 그런 활동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비례대표 제도가 확대되어서 꼭 한번 여의도 입성하셔갖고 그 지금까지 지켜온 소중한 꿈들을 꼭 한번 이루시길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도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늘 저희 나포스 방송 별 재미도 없는데 시청해주신 우리 배치님이나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무게가 있어갖고 농담하기가 제가 거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52만 포항 시민께서 누구나 주제나 뭐 정치든 어떤 정당이든 그런 구애 없이 우리 시민들의 희노애락을 담는 나는 포항 수다꾼 수다사랑방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우리 경북 도내에도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 정의당 우리 도당위원님 또 제가 협업해서 잘 돕겠습니다. 표는 안 줄 겁니다.